옛날 어느 마을, 만석군 조대감은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 집사를 시켜 마을 곳곳에 방을 붙이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수많은 교수들이 모였고 조대감의 집사는 그녀들을 일일이 심사했고 그 중에서 마지막 후보로 10명을 발탁하는데 조대감의 집사는 10명의 처녀에게 소량의 쌀을 나눠주며 한 가지 숙제를 내어주었다. 너희들은 이것으로 한 달 동안 먹고 지내다 오너라. 이에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놀라는데 그것은 나눠준 쌀의 양이 성인이 아껴 먹어도 한 달을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처녀는 이것을 가지고 죽을 쑤어 먹었고 또 어떤 처녀는 열등분하여 조금씩 한 달 동안 아껴 먹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자 10명의 처녀들은 몰라보게 마르게 되었다. 그런데 유독 두 처녀는 달랐는데 그녀들은 이전보다 얼굴이 더 환해졌고 통통해졌을 뿐 아니라 떡을 한시로 머리에 이고 나타난 것이었다. 이에 의아하게 여긴 집사가 그 처녀들에게 묻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 적은 쌀로 한 달 동안 먹고 또 떡까지 해서 왔느냐? 그러자 한 처녀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저는 그 쌀로 떡을 만들어서 장터에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이윤으로 쌀을 사고 또 떡을 만들어 팔고 해서 한 달 동안 부족함 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은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 다음 처녀가 말하길 저는 쌀을 100냥에 팔아 떡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적은 쌀을 100냥에 팔았단 말이냐? 내가 100냥에 팔면 지들이 사야지. 어찌하겠습니까? 그러고선 두 번째 처녀가 다시 말하는데 그리고 만약 저를 며느리감으로 뽑지 않으면 나으리께서는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처녀가 조대감의 며느리로 뽑혔다고 한다. (70이) 넘은 어느 돈 많은 대감마님이 10수년을 혼자 지내다가 이제가 20을 넘긴 여자에게 새 장가를 가게 되었다. 대감은 몇 달간이나 밤이면 밤마다 힘이 닿는 대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아니 이렇게 밤마다 노력하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을꼬? 그래서 하는 수없이 대감마님은 의원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여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보시오 의원 양반, 좀 부끄럽긴 하지만 내가 젊은 여자에게 새 장가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자식을 얻을 수가 있겠소? 한참을 고민하던 의원은 적당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여 한 가지 충고를 해주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인께는 못할 짓이긴 하지만 젊고 힘센 종을 하나 새로 드리는 게 어떠신지요? 뭐라고? 젊은 종을 하나 들이면 내가 자식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것이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대감은 의원의 충고대로 젊은 종을 하나 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대감이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의원을 만나게 되었다. 이보시오 의원 양반, 덕분에 내 아이를 갖게 되었소. 고마우이, 고마워. 그러자 의원이 의외라는 듯 말했다. 대감마님, 그렇다면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젊은 종을 새로 두셨단 말입니까? 그렇고 말고 그 말대로 하니 정말 자식이 생겼소. 아이고, 대감마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자 대감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그 종이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소. 옛날 어떤 부부가 한낮에 심심하기 그지없어 문득 그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러나 곁에 67살 되는 아들과 딸이 붙어 있어 어쩔 수 없었다. 이에 마음이 다급해진 아버지는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작정으로 너희들은 이 대바구니를 가지고 앞개울로 가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오너라. 저녁에 끓여 먹도록 하자. 하니 아이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나오다가 서로 말하기를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구니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오라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를 속이고 맛있는 것을 잡수려고 하는 것일지 몰라.
그러니 우리 밖에서 여부와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고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에 구멍을 뚫고 방 안을 엿보았다. 방 안에서는 부부가 그 일을 치르느라 한참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묻기를 이 맛이 어떻소? 하니 아내가 꼭 땅속으로 내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은 어떤가요? 하고 물으니 남편이 나는 정말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 같소. 그렇게 한참 만에 부부는 일을 마치고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었다. 그때 마침 아이들이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구니에 물고기는 없고 참새 한 마리와 지렁이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이에 아버지가 묻기를 아니, 왜 고기를 잡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잡아서 왔느냐? 하고 묻자 아이들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하늘로 올라가고 어머니는 땅속으로 들어간다니 이거라도 드시라고 잡아왔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달자라는 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달자는 산나물을 캐다 그만 번개를 맞았는데 그 후 달자에게는 신통한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 어느 날 달자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왔다. 이복의 달자, 오랜만이네. 네, 성님도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냈고 말고 그나저나 부탁이 있어 왔네. 네, 말씀하세요. 우리 늦둥이가 너무 빨리 자라. 옷이 작아 못 입겠으니 이거 좀 빨아주겠나? 그럼요, 성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달자는 빨래를 하는데 잠시 후 옷이 늘어나더니 커지는 게 아닌가? 정말 신기하고만 그려. 어떻게 자네 손을 거치면 작았던 것이 이리 커지는지. 그러게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번개를 맞은 뒤로 그러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 아무튼 고마워. 이따가 우리 집으로 와. 감자랑 고구마 좀 줄 테니까. 네, 성님. 알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 늦은 밤, 마을 여인네들이 달자의 집으로 몰려오는데 이복의 달자 다 알고 왔으니 빨리 나오시게. 어서. 아니, 그게 정말 사실이야? 사실이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말이 돼. 자네는 소문도 못 들었는가? 이 여편네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지. 정말 신기하네 그려. 그러니까 자네 서방 물건이 원래 대추였는데 고구마가 됐다 이거지. 빨래를 빨면 커진다는 건 듣긴 했는데 다른 물건도 된단 말이지.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이 소리쳤다. 이복의 달자, 내 섭섭지 않게 보답할 테니 우리 영감도 제발 한번 만나주시게. 옛날 어느 고을에 여자들 희롱하기를 즐기는 양반이 한 명 살고 있었다. 그는 한양 바닥을 휘젓고 다니는 한량이었는데 이번에 사천 고을 원님으로 관직을 부여받아 한껏 부푼 마음으로 사천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거들먹거리며 길을 가던 원님은 중간에 강을 만나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다. 마침 저기 뱃사공이 있구먼. 그런데 흥미롭게도 뱃사공이 젊은 처녀가 아닌가? 사천원님은 장난기가 발동해서 뱃사공 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사공, 내가 자네 배 위에 올라타니 기분이 아주 좋구만 그래. 이에 여인의 얼굴이 빨개지며 결혼한 여자에게 그게 무슨 무례한 말씀입니까? 사천원님은 개의치 않고 실실 웃으며 한마디 더 했다. 그렇소. 그럼 미안하오. 그러면 남편의 성은 무엇인고? 백서방이라 하옵니다. 모시라. 이런 백서방을 모시려면 고생이 많겠군. 하나도 힘든데 100명이라니 말이야. 그러자 화가 난 여인이 되물었다. 그러는 댁은 뭐 하는 분이신지요? 나는 이번에 부임한 사천고을 원이라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원님 댁의 마님도 참으로 안 됐습니다.
아니, 그건 왜? 나야 백서방뿐이지만 1, 2천도 아닌 사천 언님을 모시려면 그 고생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자 사천원은 말문이 탁 막히고 말았다. 이거 참 정말 만만치 않은 여인네군. 마침 배가 건너편에 이르러 사천원이 배에서 내리자 여인이 소리쳤다. 잘 가거라 시끄러운 아들아. 아니,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 배에서 나갔으니 내 아들이 아니겠소? 사천원은 다시 말문이 꽉 막힌 채 혀를 내두르며 이야, 이거 시골 여인네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에 사천원이 웃으며 여인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머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어머니, 아들인데 뱃삭슨 다시 돌려주십시오. 옛날 어느 고을에 조정에서 일을 하던 어리석은 이모 조관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이모 조관은 색을 어찌나 밝히는지 여종 중에서도 반반하게 생긴 여종은 그냥 두지 않았다. 그러던 하루는 벌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여종 하나를 이끌고 마당 정원에 파묻혀 그 짓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아이고, 요 이쁜 것,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나으리,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하인들이 마당 정원에서 나무 사이로 보이는 그 광경을 잘못 보고는 집으로 침입하려는 도둑으로 오해해 소리쳤다. 야, 이 도둑놈아. 저기 도둑놈이 들었다. 저놈을 어서 잡아라. 하고는 저마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곧장 그곳으로 뛰어들었다. 뜻밖의 사태에 처지가 난감해진 이조관은 끼고 있던 여종을 얼른 나무 뒤로 숨겨놓고 자기는 하인들 앞으로 뛰어나와 시치미를 뚝 뗐다. 왜 이리 시끄러우냐? 아이고 나으리, 다름이 아니오라. 방금 도둑놈이 들어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요. 뭐라고? 도둑이 들었다니 그게 사실이냐? 도둑놈 소리에 나무 뒤에 숨어있던 여종이 놀라 튀어나왔다. 나으리, 도둑놈이 들어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사태를 파악한 하인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면서 이렇게 둘러댔다. 나으리, 사실 도둑놈이 방금 전에 이 탐을 넘어서 도망쳤습니다요. 그러니 안심하셔도 되십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이조관은 하인들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허세를 부리며 말했다. 그 도둑놈이 만약 나한테 걸렸으면 뼈도 못 추렸을 텐데 용케 알고 도망갔구나. 하니 하인들이 웃으며 말하길. 나으리,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니 그 도둑놈이 쬐깐한 가죽 몽둥이를 달고 있었거든요. 옛날 어느 고을에 홍시성을 가진 가난했지만 청렴하기로 알려진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의 집에 도둑이 들게 되었다. 이놈의 집은 훔쳐갈 것이 하나도 없구나. 도둑은 집안에 워낙 훔쳐갈 것이 없다 보니 솥단지라도 떼어가겠다는 마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시각 도둑이 들었음을 알게 된 부인은 도둑이 솥단지를 떼어가려 한다고 남편에게 알렸다. 여보, 아무래도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선비가 태연하게 말했다.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라 솥단지라도 떼어가려는 것이니 그냥 가져가도록 놔두시오. 그런데 도둑이 솥뚜껑을 열어보니 밥을 해먹은 흔적이 없었다. 아니, 도둑놈이 나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니. 도둑은 안타까운 마음에 도리어 솥단지 속에 엽전 7냥을 넣어두고 나오게 되었다. 다음 날 솥단지가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선비는 집 앞에다 우리 집 솥단지에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가시오 라는 쪽지를 써 붙여놓았다. 소문을 들은 그 도둑이 어이가 없어 선비의 집으로 찾아가 말했다. 아니, 선비님, 남의 소단에 돈을 잃어버릴 그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늘이 준 것인데 왜 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선비가 반문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내 물건이 아닌데 어찌 갖겠는가? 그 말에 도둑이 꿇어 엎드리며 아이고, 선비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소인이 어젯밤 소틀 훔치러 왔다가 가세가 딱히 돈을 놓고 갔습니다. 이후 선비의 인품에 감복한 도둑은 도둑질을 그만두고 선비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서방님,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입이 하나 더 늘어 이제는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허구한 날 글만 읽지 마시고 나가서 농사를 짓던지 장사라도 해주십시오. 계속되는 부인의 잔소리에 지친 선비가 마누라 등살에 도저히 못 살겠으니 내가 가서 뭐라도 좀 훔쳐오너라. 먼 곳에 있는 애인을 찾아 길을 떠난 어느 청년과 일찍이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된 어떤 여인이 우연히 만나 길동무가 되었다. 어느덧 두 사람의 발길은 사람들의 마을로부터 멀어져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막 산허리를 돌았을 즈음에 문득 과부가 말을 걸어왔다. 이봐요, 총각. 이렇게 인적도 없는 산속에서 만약 총각의 엉뚱한 마음이라도 먹는다면 그땐 난 어떡하지? 청년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안심하세요, 아주머니. 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과부가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여긴 우리 두 사람뿐이잖아. 게다가 사방으로 잔디가 푹신한 요처럼 깔려있고 이러니 총각의 말을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겠어. 글쎄,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저한테는 이미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이고요. 그렇긴 해도 남자가 잠시 자기 애인을 잊을 수도 있는 일. 사내란 것이 원래 애정 없는 동물적인 본능만으로도 여자를 취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 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니 지금 막 가슴이 떨려오고. 참나, 아주머니도 걱정도 팔자십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한다면 재빨리 도망을 치거나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면 될 것 아니겠소. 청년은 이제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과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소리를 지른다고 누가 쫓아오겠어? 이런 산중에. 게다가 난 아녀자의 몸이라 도망친다고 해도 금방 붙잡힐 테고. 총각은 날 풀숲에 쓰러뜨릴 것이고 저항을 한다고 해도 난 도저히 당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 총각은 곧 무지막지하게 내 속옷을 벗겨낼 테고. 아이,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지? 게다가 그런 와중에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된다면 난 정말... 청년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화가 치민 나머지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다.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애 낳아서 혼자 잘 키우면 되는 거지.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선비 김팔봉은 여색을 너무 밝혀 부인 외에 많은 첩을 두었다. 그런데 김팔봉은 부인과 첩을 두고도 밤마다 기방에 드나들며 기생들과 놀아났다. 이에 질투가 심한 부인 춘자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마침내 남편의 행실을 참다 못한 부인은 마을 현자 최노인에게 고민을 말하는데 현자 어르신, 아시다시피 저희 남편의 나쁜 행실 때문에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신혼 초에 남편과 몇 번 합방한 이후 얼굴 한번 보기 힘드니 아직 자식도 없고 이러다 서방님이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이라도 얻는 날에는 저는 뒷방으로 쫓겨날 것이 뻔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 내가 이 마을에서 해결 못한 문제가 없다고.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내 말대로 한번 해보시게. 그 후 어느 날 김팔봉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부인이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깔끔히 민 채 대청마루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본 김팔봉이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옆에 있는 스님이 말하기를 부인께서는 이제 속세 인연을 끊고 오늘부터 비구니가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에 부인이 엄숙한 어조로 답하길 당신이 여러 첩과 기생에만 빠져 아내를 전혀 돌아보지 않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머리를 깎고 스님 옷을 지어 입고 이제 절에 들어가 여승이 되려고 합니다. 당신은 나 없이
기생과 첩들하고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이와 같은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란 김팔봉이 여보, 나는 본래 여색을 좋아해. 지금까지 기생들과 의녀 그리고 양갓집 부인과 미천한 신분의 여자들까지 모든 부류의 여자들과 놀아보았소. 하지만 아직까지 승복을 입은 고운 여승과는 어울려 놀아본 적이 없어서 한스러워하고 있었소. 그런데 오늘 마침 당신이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된다고 하니 내 이제 소원을 풀 기회가 왔는가 보. 자,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하며 부인의 팔을 끌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옆에 있던 스님이 야, 이놈아,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여승을 희롱하려고 하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내가 스님이 되어 이제는 살생하지 않으려 했는데 내 놈을 보니 더 이상은 못 참겠구나.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렇게 무서운 얼굴의 스님이 인정사정 없이 남편을 잡는데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내 다시는 여자들을 희롱하지 않겠소이다. 그렇게 해결사의 도움으로 춘자는 남편의 버릇을 고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한 노부부가 어리석은 바보 사위를 얻어 함께 살고 있었다. 하루는 노인이 딸에게 떡을 만들어 먹자고 하였다. 얘야, 출출한데 떡이나 좀 쪄오너라. 잠시 후 배고픔을 참지 못한 사위가 부엌으로 들어가 여보, 배고파 죽겠어. 언제 떡을 먹을 수 있어? 이에 딸이 떡을 사위에게 건네주는데 네, 이제 다 했어요. 이 접시의 떡은 당신 드시고 저 접시는 아버지께 드리세요. 알겠어. 사위는 떡을 들고 장인어른 앞에 앉아서 장인 어른, 떡이 참 맛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 것이 더 많은지 세어봐야겠어요. 하며 사위는 떡을 세기 시작했다. 장인 어른의 것은 5개, 내 것은 7개구나. 하하, 여보, 내 것이 2개 더 많소. 그 말을 듣고 딸은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대답할 수가 없었다. 밤이 되자 딸은 조용히 남편을 꾸짖었다. 서방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님보다 떡 몇 개를 더 드렸는데 어찌 숫자를 헤아려 나를 민망하게 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생각하여 처신해 주세요. 아, 미안하오. 내가 생각이 짧았소. 앞으로는 잘 처신하겠소. 다음날 사위가 장인에게 말하는데 장인어른, 어제 그 떡 말입니다. 장인어른하고 제 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 떡이 5개고 장인어른 떡이 7개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떡을 좋아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떡 하나만큼은 장인어른께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 맛있는 건 다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에 사위가 웃으며 말하길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장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오늘 밤부터 더 좋은 떡 먹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